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전남은 올해부터 고1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액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상교육 혜택에서 고2 학생이 제외돼 있어 추가로 무상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단계적 무상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학기부터 이제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이제 무상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며칠 전에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올 2학기 때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는 고3 학생들, 내년에는 고2, 고3, 그 내후년에는 이제 전 고교생들에게 전부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그 재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필요한 재원이 약 3,800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1조 3천억, 내후년에는 2조 정도의 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이 우리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이 안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뭐 추가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아이들의 교육 수준들을 높여놓고 아이들이 좀 질 높은 교육들을 받고 나면 이들이 커서 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들도 작용할 거잖아요.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 진학률이 99.7% 정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99.7% 정도인 나라에서 아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실 조금 슬픈 일이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걸 원래 추진계획보다 1년 당겨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재원 조달과 관련 여러 가지 논의할 점들은 또 논의해 나가되 무조건 빨리 선언하고 빨리 실시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기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 전면 시행은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만 안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럼 늦은 거죠 이미. 그것만 봐도. 그래서 지금 이제 2021년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 이제 발을 뗀 거 빨리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서로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방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OECD 36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더 열악한 나라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를 보면 사실은 고등학교 세대가 좀 껴있던 것 같아요. 대학도 이미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요. 국가에서 물론 소득별로 하지만은 웬만한 가정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고등학교가 지금 무상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그래서 아까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 교육 기본권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교육 통해서 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조금 더 질 높은 교육 수준, 또 좀 가정적으로도 좀 덜 이렇게 소비가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 쪽으로 들어가야 될 금액들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교육으로 들어갈 예산을 다른 쪽으로 들어갈 예산을 교육 쪽에 투입하기 때문에 다른 쪽 분야가 좀 열악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가정당 약 150만 원 정도, 58만 원입니다. 정확히 158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여기 교과서 때까지 포함된 금액이 가정에 지원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정에서는 160만 원 정도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소득이 다시 다른 분야 쪽으로 경제적으로 흘러가다 보면 오히려 선순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뭐 앞서서 이제 의원님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선순환 구조를 좀 변화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돼야죠. 근데 이제 우선 저는 중요한 건 뭐냐면 99.7%의 학생들이 지나가는 고등학교에 이 빨리 국가가 모든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걸 선언해 줌으로써 국가의 그 올바른 발전, 국가의 그 성숙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도의 돈들이 이제 애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거거든요. 결코 이렇게 남는 돈들은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이거를 어디 통장에 넣어두거나 장롱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이건 씁니다, 이 돈을. 쓰면 이게 다른 경제를 돌리는 또 구조들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재원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정책의 실현들을 항상 뒤늦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정책들은 정책 실현해놓고 그거가 갖는 또 다른 부수적인 선순환적 효과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단점들을 메워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그런 측면에서 결코 다른 그 부분에 투여될 자금들을 국가의 그 예산들을 빼쓰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자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앞서서도 이제 재원 문제들 계속 이제 거론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그 절반 이상이 되는 예산들을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 건가요? 그 문제는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가 됐건 국가가 됐건 누구든 해야 돼요. 내가 돈 내서 할게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그 지방자치의 성숙도, 그 다음에 그 세금이 주로 이제 국세가 많이 거치고 지방세가 적게 거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재정자립도도 좀 낮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금 하소연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는 또 국가가 메워주고, 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좀 해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가 뭐 특별히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세계 교역량 9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직접 또 교육 예산을 또 책임지시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 그 정부의 재원 조달 계획을 보면 2024년까지는 기존에 교부된 금액 이외의 어떤 재원을 정부에서 50%, 지역청에서 50%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2024년까지는 재원이 확보가 된 상태죠. 근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근데 현재 2024년까지 우리 전남도를 예를 들면요, 우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예산에 고1 신입생들의 무상교육 예산 150억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요. 제가 이번 무상교육 재원을 조사하기 위해서 살펴봤더니 기존 저희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가 매년 약 1,000억 이상의 순세계 이익금, 그러니까 순세계 이익금이라는 것은 기존의 예산, 해 써야 될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겨둔 예산 정도가 1,000억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의 집행을 꼼꼼히 하다 보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2024년 이후에 2025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난 2015년인가 2015년 때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한번 정부와 지역교육청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는데 그 예산 부담을 지역청에 부담을 시키는 그러한 그 정부의 정책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그 당시 많은 학부모들, 유아교육 학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문제도 지금 슬기롭게 지금 해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무상교육도 한번 실시를 하게 되면은 2025년 이후에도 한번 복지라는 것을 시작하면 이제 중단될 수가 없잖아요.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제 그 2학기부터 이제 고3을 시작으로 이제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데 추경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좀 금액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2학기 절반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공무원 자녀들, 그다음에 정규직 보통 대기업 직원이나 아니면 중견 회사 같은 경우도 농협이나 이런 은행권들도 고등학교까지의 그 회사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고등학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치가 15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 70억 정도에서 정확한 비용 추계는 해봐야 되겠지만 한 50억에서 70억 사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아까도 이제 앞서 언급은 좀 해주셨는데 뭐 교육청이 이만큼의 예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무상교육 시행을 함으로써 예산이 다른 곳에 들어갈 게 교육으로 투자되는 바람에
다른 게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사실은 좀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해소를 해주시죠. 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2조 원 정도가 교육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솔직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일정 부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같지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최선의 경제 정책이라는 이런 기조를 영국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은 결국 교육에 대한 투자가 결국 우리의 어떤 삶의 질 향상으로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런 우려에 대한 목소리 뭐 직접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예.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2학기 때 들어가는 이제 추가 들어가는 돈들은 뭐 전남의 경우 한 67억 뭐 이 정도 좀 추산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이런 거여서 사실 2학기 때는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입학금도 이미 그 교과서도 다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시되는 이 지점에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들은 있고요. 분명히 2조 이제 2021년 이후 2조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분명히 좀 다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죠. 근데 항상 교육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항상 우선이에요. 박아놓고 봐야 돼요. 못 박아놓고 나머지를 조정할 생각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풀어놓고 이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4대강에 쳐받고 국방예산 쳐받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치를 잡아서 얼른 딱 예산 특정하고 픽스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조정하는 이런 시각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게 필요하면 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아예. 왜냐하면 그게 우리 아이들을 잘 길러놓으면 우리 국가의 사회의 미래를 끌어가는 힘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면 좋겠고요. 세심하게 좀 배려할 것, 좀 조정할 것들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가 국가가 참 좋은 제도를 또 1년 빨리 실시했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 응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박수치고 응원해 주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바로잡는 것도 훨씬 더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뭐 앞서 뭐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뭐 추가로 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문제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견해들이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유심히 한번 우리 전남의 단체장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선거 당시에는 그 공약집에 교육을 거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명품 교육도시를 만들겠다. 교육환경 개선으로 청년이 돌아온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넣었는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효과, 즉 경제라든지 아니면 관광 이쪽에 치중을 하고 교육은 뒷전으로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 질문 때도 그 부분 우리 전남도의 정책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장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도 무상급식이라든지 교과서 대금도 우리 지자체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괜히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이거 준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 자체가 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고 관광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국은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보니까 교육청만 이걸 가지고 갈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들도 어차피 이미 공약도 내세웠고 이게 함께 가야 되는 부분들 아니냐. 그렇다면 앞으로 재원 문제도 사실은 함께 공유를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교육청 재원의 문제로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많은 돈들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니 국가나 교육청이나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들이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가야 돼요. 사실 이제 저희가 제가 사는 광양 이야기를 좀 드리면 광양, 여수, 순천에 교육의 중심지는 순천. 그리고 이제 또 여수도 그 규모가 크니까요. 근데 광양은 상대적으로 적은 데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 다 순천으로 갔었죠. 근데 이 아이들을 광양에 잡아놓는 게 광양 인구 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번 시장님부터 교육 지원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고 덕분에 아이들이 순천으로 가지 않고 광양에 남아있는 구조들을 만들었고요. 지금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보육재단 만들어서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원도 만들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육의 정책들을 조금 더 좀 질 높게 하는 이런 그 수단들이 될 텐데
모든 지자체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또 추가로 얘기 좀 예, 해주시죠. 지금 우리 전남에 보면 동북권이 서북권에 비해서 교육 환경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광양, 이호수, 순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유일하게 전남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나주하고 순천입니다. 순천이 아마 곧 이제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바로 광양이나 여수 쪽에서 교육 때문에 순천으로 많이 이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만큼 교육이 그 지역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무상교육을 2학기부터 3학년으로 이제 건너뛴단 말이에요. 그럼 사이에 2학년이라는 그 간극이 생겨버리는데 형평성 논란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이제 올해 국가에서 3학년부터 하겠다는 건데 그거 안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거 국가가 안 했으면 2학년, 3학년 형평성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남도는 이미 1학년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바로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선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재원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지금 2학년들이 이제 그래서 1학년은 전남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구조 속에 있고 3학년은 국가가 실시하는 정책 속에 있는 건데 그 사이에 2학년이 비는 건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백이 아닌가 싶고요. 내년부터는 되는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리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간극을 좀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고이 학부모들은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고3에 대한 비용 추계가 정확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올 6월에 있을 추경이 있을 거거든요.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2까지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되겠는가도 한번 추계해 보고요. 일단 정부 방침은 고3부터이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한번 고2까지 검토해 보겠다 이런 약속은 드리지만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없는 고1 정책을 전라남도만 실시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혹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전라남도만이라도 올 후반기나 내년부터 1, 2, 3학년이 모두 다 가능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수긍이 좀 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진작에 좀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런 재정 문제가 사실은 계속 거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민 부담으로 또 가는 것 아니냐라는 사실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 한국에서 모든 정책은 이제 재원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물론 재원 문제와 결부되는 거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항상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재원 문제를 굉장히 좀 강조하고 이래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4대강 같은 데에는 또 돈 쏟아붓는 거에는 너무 쉽게 또 바라보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 옳은 정책들은 반드시 하고 고민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미 이제 99.7%고 이게 겨우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3조 줬는데 전국적으로 어떤 다른 예산들 전국 단위의 그 정책 예산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어도 계속 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재원 문제 너무 많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잘 풀자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재원 문제는 또 제일 많이 아시니까 예.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이번 무상교육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어떤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정규직 자녀들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무상교육 하기 전에도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나뉘면서 비정규직인 이분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또 대부분 자녀들을 사교육시킬 수도 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은 다른 국민들께 세금 분담이 갈 겁니다. 갈 건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 과연 이게 잘못했다가는 그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자녀들에게 지원했던 고교 그 등록금을 정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부의 어떤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해줬으면 그대로 지원을 해야지 정부에서 해준다고 해서 기업에서 이제 우리는 선택했다, 은행에서 선택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좀 관리 감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공적인 무상교육을 좀 더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성공을 좀 바라는 입장에서 뭐
또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농어촌 학생들, 네. 또 저소득 학생들도 많은데 어떤 것들이 좀 나와줘야 좀 더 성공적인 발걸음을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꼭 무상교육을 실시했다고 해서 뭐 성공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남 교육의 상당한 위기입니다. 지금 특히 그 사교육비가 과거에는 일부 세대에 한정된 얘기했지만 우리 전남의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사교육을 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 사교육비 때문에 어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낮아지는 효과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우리 전남 도민들의 어떤 가계의 부담을 주는 차원에서 공교육에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흡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많은 22개 지자체에서도 직접적인 경제, 건강적인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줬으면 그래야지 지금 우리 전남 교육이 살 수 있고요. 특히나 마을 공동체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이 돼야 네네. 됩니다. 특히 최근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전남 아이들이 체험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모든 전남의 모든 기관이나 시설이나 현장들이 다 체험학습 장소입니다. 이런 그렇죠. 장소들을 제공해주고 협력해주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말로 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 전남 교육에 어떤 향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공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의 위기들을 타파해야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기관의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과 이런 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 학교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행정사무 처리하는 보조원 비슷해요. 그리고 공부는 다 학원 가서 시켜요.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공교육이 정상화될 여지가 없고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은 없을 겁니다. 교사들의 행정사무 처리의 비중들을 좀 더 줄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 문제만 생기면 다 교사들을 공격하니까 교사들이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맨날 보고서 쓰는 게 대부분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빨리 대책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쉽지 않으면 각 지자체들이 교사 출신 정년 퇴임하신 분들 있으세요? 행정공무원 출신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있어요. 잘 하십니다, 이분들. 네. 그분들을 노인 고용률을 좀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라도 그 고용을 해서 그 지원 인력으로 학교에 좀 파견을 해주면 훨씬 나은 과정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이 학생 지도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돼나가는 과정에서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분명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많은 고민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성공적인 그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해 지역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공교육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재원 마련은 물론 차별 없는 무상교육이 진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